1월이 끝났잖아 벌써. 그럼 안 한 사람은 어떻게 해? 지금 오늘 이 방송을 처음 보는 사람들 나는 어쩌라는 거야?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진짜 중요하게 봐야 될 건 1월부터 이렇게 있고 2분기, 3분기, 4분기 우리가 지금 정리했던 내용들을 이제 좀 하나씩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기업 입장에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경영 일정, 환경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지금은 우리가 1분기까지 한번 이야기를 나누고 2, 3, 4분기는 분기의 의미와 초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경영 계획이 확정이 됩니다. 사실 작년에 했어야 됐는데 확정된 내용을 이제 실행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경제 이 흐름과 또 대기업들의 여러 임원 인선 발표 흐름들을 쭉 분석해 봤을 때는 예년보다 임원 인선이 너무 느렸어요. 대기업의 그 책임자 레벨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12월 달까지 경영 계획의 디테일을 픽스를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대기업들이 그 과정을 겪었는데 그 이유는 24년도가 예측 불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상황에서 대기업은 보수적이잖아요. 그리고 대기업은 한번 이거 결정 잘못해버리면 한 해가 뭐야 그냥 날아가버릴 수가 있거든 지금. 그러니까 결정을 못하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어.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원래는 11월에 확정하고 12월에 빌드업해서 1월부터 빡 시작해야 되는데 여러 상황을 종합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1월 달에 미진한 내용들의 세부 디테일이 정리가 되고 구체적인 실행이 2월부터 스타트될 확률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2월 달에도 신입과 경력이 다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이때 연봉 재계약이 있죠. 일반적으로 이때 합니다. 또 중요한 게 뭐예요? 성과급 배분이 있죠. 그때 평가 시즌입니다. 그러면서 승진이 발표되죠. HR의 빅 이슈가 이때 다 모여. 이때 그냥 대박이야 대박. 1년에 거의 기업으로 치면 HR팀이 가장 바쁜 인사팀의 머리털이 다 쥐어 뜯겨 나가는 기간이 요 기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래는 1월 한 달에 조정 작업을 거치고 2월 달에는 실행하는 기간인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요것도 조금 밀렸고 이것도 조금 밀린 상태로 얘가 들어가는데 아주 높은 확률로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올해 삼성서부터 이거 다 난리가 날 겁니다. 아주 그 뉴스에서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거기뿐만이 아니라 줄줄이 아마 여러 이슈들이 나올 겁니다. 그 말은 뭐냐? 2월 달에 긴급 티오가 폭증할 확률이 매우 높다. 그리고 우리는 거꾸로 이 기회를 봐야 되는 거죠. 이 기간에 엄청난 변화가 있을 거고 3월은 어찌됐건 간에 대기업의 메인 시즌입니다. 신입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조금 더 포커스되는 거는 이제 이쪽이에요. 그래도 신입 뽑으니까 티오도 줄고 어려워진 것도 사실이지만 그래도 안 뽑을 수는 없어요. 왜냐? 지금 이걸 안 뽑으면 5년 뒤 7년 뒤 회사 굉장한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HR의 석세션 플랜이라는 걸 만드는데 그 허리가 중간에 끊겨요. 신입의 메인 시즌이 이때 열립니다. 그리고 뭐 신입이 아니라 이제 중고 신입 베이스로 수시청으로 바뀐 것도 사실이지만 어찌됐건 내가 지금 보니까 작년 하반기도 결국엔 9월에 대기업들 공채 하더만. 저는 위험하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대기업이 그렇게 가면 안 되는데 2월달과 3월의 빌드업이 진짜 중요합니다. 이 기간을 잘 빌드업하는 사람이 1분기에 무언가 의미 있는 결과물을 볼 수 있다. 그럼 2분기는 뭐냐? 전형입니다. 그냥 2분기 때는 뭐예요? 직무적성 검사 그리고 면접. 빠른 회사는 이제 최종 면접까지 이때 다 끝내버리죠. 그리고 3분기부터 이제 입사죠. 입사. 제가 보기엔 여러분들이 전략적으로 시간을 써야 되고 에너지를 몰빵해야 되고 무언가 시도를 한다면 언제 다 해야 돼요? 2분기는 이미 끝난 거야. 1, 2, 3월에 거의 모든 결판이다. 상반기는 그렇게 갑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요. 물론 스타트업은 예외입니다.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 또 성장하는 기업들은 지금 사람이 막 필요하기 때문에 그냥 연중부에 연휴 기간에도 막 일하는 인사팀이 많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런 기업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 경제 상황 봤을 때 많지 않아요. 그게 문제겠죠.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가려고 하는 기업들은 대부분 2월과 3월 어딘가에 메인 시즌이 열리고 이때 포지션과 공고와 설명회가 집중이 된다. 그래서 제가 작년 말부터 6개월 이 플랜을 쭉 말씀드리면서 1월 달이 정말 중요하다. 1월 달에 필살기 정리 필요한 내용들 3C포피 다 해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1월이 끝났잖아 벌써. 그럼 안 한 사람은 어떻게 해? 지금 오늘 이 방송을 처음 보는 사람들 나는 어쩌라는 거야?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해? 지금부터 하면 되지.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진짜 중요하게 봐야 될 건 취업 포트폴리오입니다. 멍 때리고 있으면 안 돼요. 2월이 진짜 중요하다니까. 이때 경력직들은요 퇴사 러쉬를 하기 시작합니다. 제 동생 퇴사한 이 형이 직장인들과 구독자들이 많잖아요. 거기 보니까 지금 난리도 아니야. 퇴사 부릉부릉 하고 있어 지금. 그럼 어떻게 해? 기업 입장에서는 퇴사 러쉬가 막 우두두두 일어나니까 그 빈자리를 채워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이때 티오가 긴급 티오부터 예상했던 티오부터 다 나오는 거예요. 일 힘든 건 참아도 사람 힘든 걸 못 참지. 그렇죠? 사람 힘든 게 왜 힘들어질까? 그냥 사람 힘들까? 아니에요. 사람이 힘들어지는 게 아니야. 일이 힘들어지니까 그 사람이 상태가 안 좋아지는 거야. 일이 힘든 이유는 뭐야? 실적이 안 좋으니까. 실적이 좋으면 다 니나노지. 그럼 맨날 그거 가서 이렇게 술 먹고 뭐 그냥 회식하고 뭐 옛날에 이러면 됐어. 실력 없어도 먹고 살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어. 게다가 4차 산업혁명이니 기술이니 고객이 막 바뀌고 라이프 스타일 다 바뀌니까 지금 기존에 비즈니스 했던 모든 프레임이 지금 막 장난 아니거든. 엄청나게 바뀌고 있거든. 보통 일이 아니야 지금. 이런 변화무쌍하고 혼란스럽고 이런 식의 대기업은 그 영향을 고스란히 다 받는단 말이죠. 근데 제가 왜
왜 대기업 얘기를 하냐? 대기업이 흔들리면요, 우리나라의 이 산업 구조가 어쩔 수가 없어요. 애초에 그 낙수 효과를 기반으로 설계된 이 경제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기업이 흔들리잖아요? 그럼 중견기업이 흔들립니다. 중견기업이 흔들리잖아요? 중소기업이 흔들려요. 어쩔 수가 없어. 내가 보기엔 여기와 전혀 다른 흐름을 가는 유일한 집단은 스타트업입니다. 내가 계속 스타트업이 중요하다 얘기한 거예요. 결국 그 산업 클러스터 안에 엮여있는 회사들은 상호작용을 할 수밖에 없어. 취업 포트폴리오에서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대기업 몰빵하면 절대 안 되고 스타트업까지 염두에 둬서 균형 있는 포트폴리오를 진행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죠. 1월을 놓쳤으면 뭐 어쩔 수 없지. 2월을 어떻게 보내는가가 안 늦었어요. 지금까지는 괜찮습니다. 그 시간을 잘 보내시고 3월은 뭐예요? 잘 준비된 플랜을 실행해야 될 시기야. 이때 플래닝하고 자빠지면 너무 늦었다고. 플래닝은 사실 2월에 얼추 됐어야 돼. 그래서 1월에 시도를 해봐야 된다고 했어요. 2월 때는 어느 정도 준비된 내용을 이제는 한번 집어넣는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렸던 게 1월에 중소기업을 한번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의 필살기 정리와 면접에 대한 연습을 위해서 1월 달에 한번 거기 시도를 해봐라. 그리고 나서 2월 달은 중견기업을 넣으라 그랬지. 그리고서 그 내용을 내가 좀 먹기 시작해. 그러면 이제 3월 달에는 한번 대기업에 트라이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내가 이게 좀 보니까 복불복 같기도 하고 어떨 땐 되고 어떨 땐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하랬어요? 2월 달에 일단 붙은 데를 들어가라. 그렇게 해서 한 텀을 필살기를 잘 쌓고 3분기를 준비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아니면 1년 경력을 쌓고 1월 달에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같은 데 들어가서 내년 요 시즌을 중고신입으로서 확실한 필살기 몇 선을 가지고 해보는 게 제가 보기에 가장 완벽한, 가장 롱텀으로 내 커리어를 지속 발전시킬 수 있는 사실은 제일 좋은 게 아닐까. 우리는 어쨌든 집중의 포인트는 뭐가 돼야 되냐? 일단 매달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매주, 매일 1일 1령 하시고 1일 1지원 하시고 그냥 달려가면 됩니다. 그러면 24년도에 여러분의 커리어가 바뀌면서 분명히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 연봉이 올라가는 걸 수도 있고 또 나의 인식이 바뀔 수도 있고 삶의 질이 바뀔 수도 있고요. 모든 게 가능합니다. 단 전제 조건은 뭐냐? 2월을 잘 보내야 된다. 그러니까 자소서 캠프도 2월 달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무슨 이 형이 좋냐, 제가 미쳤다고 4일 연속으로 저희 팀 다 밤새고 장난 아니거든. 근데 그런 거를 지금 왜 하냐? 요 시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시기에 여러분들이 집중을 해가지고 자소서와 C4P도 해내면 2개까지만 만들어놔도 3월이 아주 쉽게 간다. 준비된 마음으로 여유있게 들어갈 수 있다. 합격 여부는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되죠. 왜냐면 다른 변수가 많기 때문에. 적어도 여러분의 심리 상태, 어떤 태도 자체는 바꿀 수 있는 상태가 2월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전체적인 큰 그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 공고 일정에 대한 지원 전략을 분석했던 내용 다시 한번 리마인드 드립니다. 채용 규모별, 기업 규모별 채용 일정 탑 100을 분석한 적이 있었죠. 이게 몇 개년 자료를 분석한 거였기 때문에 아마 올해도 비슷할 것이다 라고 저는 예측을 했었고, 공고를 이따 같이 볼게요. 역시 통계는 거짓말을 못한다니까. 대기업 어떻게 써요? 3개년을 봤을 때 3월과 9월에 집중되는 거 볼 수 있죠. 이게 뭐 크게 바뀌지도 않습니다. 딱 하나 변수가 21년도였는데 이때 코로나 한복판이었어요. 그 부분 때문에 아마 대기업이 이런 것들을 못하긴 했었다. 하지만 엔데믹 이야기가 막 슬슬 나왔던 하반기에서부터는 다시 이제 증가했던 모습도 좀 볼 수 있고요. 월별 공고수 이렇게 나오는 것들을 좀 볼 수 있죠. 중견기업은 2월과 11월이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기업의 영향을 안 받는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중소기업 넘어가면 스타트업 포함인데 아주 명확하죠. 1월과 6, 7월, 11월, 12월 채용 비수기 때 집중돼서 나오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공공기관은 그냥 지 멋대로만 갑니다. 포지션 자체가 너무 줄었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죠. 공공기관은 진짜 채용 전략 짜시는 분들은 좀 기회가 있으면 나 좀 만나면 좋겠어요. 그 책임자분들이나 실무자분들이나 제발 방송을 보시면 자리를 한번 마련해 주세요. 직접 만나서 제가 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제발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좌지우지하는 공공 영역을 그렇게 좀 아마추어가 잘 안 했으면 좋겠다. 의견이라도 좀 들어봐라. 채용 달력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조건을 대기업으로 걸어놨습니다. 정규직, 인턴직, 또 신입만 있는데 현재 정규직, 인턴직, 계약직까지 뭐 넣어봐야지. 이걸 가지고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 24년도 2월, 1월부터 해서 83개나 있대. 시작도 지금 되게 많죠. 채용 공고물 다 쪼개져가지고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구나. 회사 자체는 많지 않을 수 있겠네요. 어찌됐건 간에 지원할 수 있는 포지션들은 많다. 그런데 조건을 대기업을 빼고요. 중견기업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죠. 중견기업은 어때요? 지금 숫자가 아까 대기업은 80개 선이었는데 요즘 플러스 381, 434 이렇게 뜨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오늘 마감되는 회사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다음 주부터 쭉 해가지고 점점 줄어들어. 그러다가 다시 2월 말까지 마감을 치는 기업들이 과정이 되게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2월에 시작되는 것만 봐도요. 228개가 시작이 됐습니다. 계약직 인턴 빼고 왜 정규직만 조건을 걸어요? 그거는 완전 잘못된 생각이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정규직은 계약직과 인턴을 통해서 거쳐가는 거로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은 이 구분을 너무 거시면 안 됩니다. 그럼 커리어 시작이 안 돼요. 일단 무조건 지금 지원을 하셔야 돼요. 시작이 다 언제로 몰려있어요? 228개, 221개, 그리고 261개, 141개, 34개가 오늘까지 해서 지난 일주일간 다 오픈을 했네요. 2월 달에 지금 중견기업들은 그냥 몰빵하고 있는 거야.
거야. 지난번에 제가 앞서서 보여드렸던 데이터랑 똑같이 가죠. 어찌됐건 간에 2월달에 지금 엄청나게 이미 공고가 떴다라는 것을 전해드리면서 이거를 놓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공고는 떠있는 실시간을 다 같이 봤고요. 상반기 타임테이블은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죠. 1월달에는 필살기가 있다라면 3C, 4P까지 해서 자소서 완성하는 데만 시간 쓰면 된다 그랬고요. 없다라면 무조건 아르바이트, 인턴, 뭐 계약직, 파견 가리지 말고 지금 빨리 들어가라 그랬죠. 그리고 2월달은 뭐였죠? 1일 1지원. 이제는 1월달에 준비된 내용 가지고 도전을 하는 거였어요. 중소기업 집중 도전이라고 제가 정리를 해드렸었고, 그래서 체인지업에서는 2월달에는 레벨별 모의 면접 세션이 지금 막 가열차게 돌아갑니다. 체인지업이 지금 오프라인으로 저희가 막 계속 지금 불러모으고 있어요. GDR 라운지에 모여가지고 가끔씩 들어가서 인사관 일부러 얼굴 딱 보는데, 1월달에 이미 이렇게 막 칼을 갈았어. 이제 2월달에는 그 칼을 테스트해보고 3월달에 이제 찌르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준비된 자와 준비되지 않은 자는 결과에 당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3월달에는 이제 뭐냐, 아닥지원반이라고 해서 아닥지원. 이때 저희가 경우의 수를 말씀드렸던 게 2월에 취업을 2군데 이상 했어? 그러면 3월 상반기 대기업 공채 그냥 한번 도전해보라 그랬고요. 붙어도 안 가도 된다. 근데 2월에 계속 서탈했어? 그러면 필수 조건과 직무 적합성을 점검해봐야 된다 그랬고요. 2월에 면탈했어? 그러면 면접만 집중해서 다시 도전하면 된다. 자, 요렇게 저희가 이미 시뮬레이션 다 해드렸어요. 자소서 캠프로 여러분 일단 무조건 오세요. 신청하시고, 요번에 자소서 바이블 완전 사장님 미쳤다로 대방출하잖아. 책값보다 훨씬 비싼 노트를 그냥 무료로 보내줘. 여러분들은 그냥 형이 짜둔 스케줄대로 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좋은 결과 있습니다. 의심하지 마세요. 원띵이라는 책에 정말 멋진 얘기가 나오는데요. 인생을 원띵으로 진짜 성공하고 싶어? 그러면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딱 두 가지를 해야 된다. 1번, 원띵의 원리를 이해해야 된다. 학습을 해야 돼. 그리고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일단 어떻게 내 삶을 원띵으로 딱 정리할지를 이해를 해야 돼. 2번은 뭐냐? 그것을 믿고 실행해라. 그러니까 믿음을 갖지 않고 계속 의심하면서 하잖아? 그러면 결국은 아무것도 안 돼. 할 거면 화끈하게 하고, 아니면 그냥 하지 마. 캠프도 오지 마. 시간 낭비잖아. 근데 나는 자신 있다 이거지. 아, 이거는 지금 1년에 딱 2번 하는데 이거 무조건 해야지. 교재 준비하시고 무조건 여러분 하란 말이야.